남북이 다음 달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서 북미 대화 성사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김병민 경희대학교 개건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예상을 뛰어넘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남조선 대통령의 특사 대표단 성원들을 접견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특사와 일행의 손을 일일이 뜨겁게 잡아주시며 그들의 평양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남조선 대통령의 특사 대표단 성원들을 위하여 만찬을 마련하시었습니다. 4월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게 됐습니다. 김주환 기자, 네. 당장 다음 달입니다. 네. 상당히 좀 속도감 있게 이게 진행이 된 거죠? 그렇죠. 4월 말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구체적인 날짜를 정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사실 3월 25일부터 혹은 4월 초부터 미뤄뒀던 한미 군사 훈련이 되는 거죠. 4월 참에 한미 군사 훈련, 그러니까 한미 동맹 관련에서 여러 가지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일단은 훈련을 시작해 놓고 기간은 줄이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신축성으로 탄력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예. 있고, 두 번째는 3차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분단 이후, 한국전쟁 이후 양측의 지도자들은 다 만나려고 했어요. 근데 못 만났어요. 이 만나서 정상 간에 만나서 의지를 확인하는 것은 그만큼 이렇게 정전 체제를 안정을 시키는 굉장히 큰 가장 효과적인 틀이다. 이렇게 예.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는 판문점에서도 우리 측 경비구역인 평화의 집에서 이것이 갖는 상징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판문점에서 개최된다. 이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실까요? 사실은 2007년도 2차 14선언이 나올 때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제안을 했죠. 다음에 서울에 오시라고 하는데 예. 당시 김정일 국방이 서울에 가겠다라고 했어요. 안 왔어요. 그 후에 이제 2012년도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됐고요. 이런 과정이 걸쳤는데 사실 답방 형식으로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제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기 있기 때문에 사실 서울은 이제 여러 가지 다이나믹한 도시지 않습니까? 그 의사 표현 수단도 다르고 그 표출하는 방법을 제재할 수 없는 예.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판문점에서 한다라는 것은 그런 경호 문제도 피울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정전 체제에서의 한반도의 정전 체제를 지금 억제할 수 있는 기구가 유엔 사령부입니다. 유엔 그 틀 내에서 예. 국제기구인 유엔의 틀 내에서 더군다나 실질적으로 그 800m 안에서 정상이 만나서 회의를 한다라는 거는 이것이 앞으로 정례화 그리고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가 최근 몇 년간 통일이란 단어들을 잘 안 써요. 안 쓰기 그러니까 우리에서 오는 통일도 남북관계 행사에서만 쓰기 어떤 예. 특별한 노래가 돼버렸는데 사실 저희 여기 다른 분들도 어려서는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다시 되새길 수 있고 언젠가 우리는 다시 합쳐져야 될 민족이다. 이건 기본 합의서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3차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성사된다면 이것이 갖는 그 후에 정례적으로 가고 길게 가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늘 예. 강조하는 항구적 평화의 틀을 유지할 수 있는 예. 굉장히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집권 이후 평화라는 키워드를 상당히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이고요. 북미 관계가 이제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특사단 카드를 꺼내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받아온 결과표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흡족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동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의 모든 성과물들이 사실 눈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예. 있다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로 그동안 김정은을 만나게 됐을 경우에 이
비핵화에 대한 단어를 끄집어낼 수 있겠는가에 대한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예. 이 성과물에 보게 됐을 때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 이 정상회담을 조성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발언 중에 여건을 마련하자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정상회담을 합의를 하고 왔다라는 건 정상회담에 필요한 여건을 마련했다라는 거고, 그 정상회담에 필요한 여건이라는 게 바로 비핵화 의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북미 대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화가 형성되는 기간 동안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마련해 온 예.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제 김정은 체제 들어서 처음으로 남북 간의 정상이 만나게 된다라면은 정상회담을 통해 무언가의 성과를 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얼어붙은 대한민국 남북 관계의 핵심에는 이 오이사 조치가 있을 것이고, 오이사 조치에는 천안함 폭침이라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김영철이 박람회에서 봤지만 사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어느 정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과거 문제를 짚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미래만 바라보는 것들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짚고 가야 될 겁니다. 예. 정리를 해보면 지난달 10일에 김여정이 김정은의 친서를 들고 온 거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올라가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거 아니겠습니까? 남북 간의 정상이 친서를 주고받자마자 큰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네. 예. 조금 전에 이제 여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김여정 부부장 만났을 때 했던, 그러니까 여건을 만들어서 예. 성사시켜 보자라고 이야기한 그 여건에, 그러니까 이 절반은 지금 완성이 된 상황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번에 그 북한에 가서 어떤 메시지를 받아오느냐에 지금 최대의 관심이 좀 모아졌던 거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핵 보유국 반드시 인정받아야 우리가 대화에 나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 또는 이제 비핵화 관련한 협상은 우리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예. 하는 그런 또 다른 전제.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 대목이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북한이 좀 시원한 해답을 내놓지 않으면 그러니까 미국하고도 이제 대화가 좀 힘들어지는 상황,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연장선에서 남북 정상회담도 힘들어지는 국면으로 갈 수 예. 있었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그 긍정적인 메시지가 이제 나온 거죠. 저도 사실은 이런 정도까지 예상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모라토리엄 정도, 예. 그런 정도는 예상을 했으나 그거보다 한 단계 진전된 예. 반응이 분명히 나온 것은 분명하고,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은 이제 미국이죠. 미국이 이번에 이제 내놓은 김정은 위원장의 저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예. 이것을 이제 뭐 어떤 그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서 이 정도면 뭐 충분하다라고 예. 여길지, 아니면 여전히 미흡하다고 여길지, 예. 요게 이제 그 남은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심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 상당히 이제 쏠리게 될 텐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정상회담은 연배도 좀 비슷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얼핏 좀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면도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라고 볼 수 그렇죠. 있을까요? 그런데 어떤 정상 간의 예. 만남이고, 그다음에 사실상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70여 년간의 예. 이질적 체제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예. 거기서 어떤 얘기를 나눠야 될 것이냐. 사실 오늘 6개 하부민인데 다시 곱씹어보면 3-1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떤 개인적으로 겁니까? 뭐냐면은 예. 이 3번 항목은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했는데 예. 3-1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한국은 북측에 대해서 북핵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이 부분에 이건 합의문이었기 때문에 합의된 조항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측 의견이 6개 항목에는 좀 없어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예. 이런 부족한 부분이 일단은 뭐 3월 7일 날 여야 그 대표들이 청와대에서 회동을 한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자기 측의 지지 세력들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을 하겠죠. 거기서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예. 정상회담 자리에 가서 또다시 북측 지도자한테 촉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다시 구체화를 써서 연그러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보다 훨씬 탄탄한 예. 그 실천 방안들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네, 것이죠.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포함해서 특사단의 방북 성과를 정의용 수석 특사가 오늘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방북 기간 중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4시간 이상을 함께 보내며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와 뜻을 전달하고 남북 간 재반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였습니다. 첫째, 남과 북은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 실무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넷째,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하였습니다. 다섯째,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저희가 합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전해드렸는데 김명미 교수님. 네. 북미 대화, 그러니까 미국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는데 이 단어를 보면 허심탄회한 대화. 네. 그러니까 속내를 다 내놓고 하는 대화를 허심탄회한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좀 허심탄회하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예. 일단 북한의 체제를 분명히 인정해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거고요. 그동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향해서 리틀 로켓맨이라고 하는 조롱 섞인 예. 표현들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과정이 아닌 정상적인 형태로서 북한과 이 대한민국이 오늘 합의했던 내용들 세 번째 항에 비핵화에 대한 의지의 얘기가 그렇죠. 있는데 그중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이라는 단서가 달립니다. 결국 이거는 미국을 향한 대화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예. 우리의 비핵화에 대한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내용을 토대로 미국과의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의용 실장 특사단 대표를 포함해서 곧장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겠죠. 근데 미국을 가서 북미 대화에 대한 설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본까지 간다는 거는 과거 육자회담 테이블에 앉았던 모든 국가를 방문한다는 것이고 예. 실질적으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비핵화에 대한 전제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과거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얘기했던 쌍준당 쌍계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맥이 닿아 있거든요. 과연 이러한 부분들을 허심탄회한 대화의 테이블에서 미국은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화 상대로서 나는 좀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미 간에 상당히 거친 말이 오갔잖아요. 로켓맨이라고 그러고 김정은 위원장도 또 뭐 늑다리라는 얘기까지 했고요. 네.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 그러니까 로켓맨 이런 단어 쓰지 말라 이런 얘기겠죠. 네. 예. 근데 저게 이제 결국은 대등하게 이제 협상에 임하겠다라는 거를 예. 지금 의미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어리다거나 네. 어리다고 해서 좀 만만하게 보지 마라. 뭐 그런 의미도 있고 우리 이미 핵 가지고 있으니까 절대로 우리 또 우습게 보지 말라라고 예. 하는 그런 의미도 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상 국가로 이제 대접을 좀 해달라라고 예. 하는 그런 의미도 담긴 역시 좀 다의적인 의미를 좀 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국제 그 외교 무대에 내가 정식으로 좀 데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좀 모양새를 좀 확실히 이번에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만찬 그림을 좀 크게 보여주실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시 한번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 연설하고 이럴 땐 좀 초조한 모습도 보이고 그랬는데 만찬 이 장면을 보면 상당히 좀 여유가 넘쳐요. 그렇죠. 그 예. 장소도 조선노동당사 예. 북한 정권의 핵심 코어에 있는 곳에 진달래홀이라는 곳에 열렸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유심히 봐야 될 것은 뒤에 그 이른바 칵테일 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예. 수익지 그 어떤 그 바로 연결돼 있는 공간이 예. 있고 이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좀 이제 분위기가 서양적인 그렇죠. 분위기예요. 어떤 뭐 평양도 제가 2차례 가봤습니다만은 이념 체제만 다르지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습니다. 예. 똑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의미 부여를 할 것보다는 굉장히 북한이 북미 대화 의지를 사실은 1968년도 플레이블로우 납북 이후부터 북미 대화를 하고 싶어 했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 그 조짐이 있었죠. 북한 외무성 최선희 국장을 부상으로 승진시켰어요. 최강급. 영어를 가장 잘 하고 가장 미국을 제일 많이 하는 북한 정식 관료. 그래서 북미 대화에 기본적으로 뭐 더 실무회담을 한다면 최선희 부상이 팀장격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억측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상회담까지 가자라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봅니다. 예,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부인 이설주가 이렇게 연피크 정장 입고 마중 나오는 것도 같이 나오고 저런 모습들이 상당히 좀 아버지 때에는 보기 힘든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일 시대에는 이제 은둔의 통치자로 불리웠던 것처럼 예.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오히려 김정일보다 할아버지인 김일성을 따라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렇게 부인이 리설주를 대동하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번에 이제 과거에 그 본인의 동생인 김여정이 대한민국으로 오게 됐을 경우에 예. 청와대에서 굉장히 많은 환대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거의 비슷한 형식의 답방 차원에서 환대를 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리설주를 대동해서 저와 같이 정상 외교의 과정 속에서 앞으로 김정은의 행보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정상 국가로서 앞으로 외교적 무대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들을 또 타진하고 있는 터라 가지고 있는 뭐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저는 사실은 저 만찬 장면에서 좀 여러 가지를 좀 느꼈는데요. 네. 우선 저 분홍색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은 주로 붉은색, 그렇죠. 좀 강렬한 색 그런 색깔을 많이 쓰고 또 분위기 자체도 보면 이제까지 뭐 역대 이제 정상회담에서 봤던 그 무슨 만찬장의 모습하고도 상당히 다르다. 예. 굉장히 서구적이면서 보시겠지만 굉장히 부드러운 색깔을 좀 선택을 해서 예. 그리고 또 보면 그러니까 의전을 제대로 갖춰서 지금 하고 있다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정도의 국제사회의 규범에 맞는 정도의 의전은 제대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저거 예. 역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오면 우리가 이렇게 예우를 할 거다라는 것까지 지금 염두에 둔 그런 포석이 아닐까라는 예.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제대로 사실은 이번에 뭔가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뒤에 나비 넥타이 메고 이렇게 샴페인 따르는 모습도 보이고 저런 모습들이 다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다 공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예. 조선중앙TV는 북한 주민들은 못 봅니다. 아, 못 그렇군요. 보고 이제 예. 해외 우리 같이 이제 예. 북한 전문가 볼 수 있는 이제 여러 이제 해외 채널을 해서 일례로 설명 지금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 북한 중국 국민들 인터넷이 발달했는데도 못 보거든요. 예. 마찬가지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예. 그걸 측면을 감안해서 화면을 봐줬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좀 이 부분을 짚어보죠. 김여정이 이번에 우리 측에도 왔었고 그리고 이번에도 또 만찬장에도 나타나고 상당히 어느 정도 좀 힘이 있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번 기회로 더 좀 힘이 높아진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예. 그 김정은, 김여정 남매는 자기들밖에 없어요. 둘 관계가 삐걱대면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그 서로 간에 어떤 남매가 아니지만은 정치적으로도 동반자 관계다. 굉장히 서로가 의지하면서 올라가야 되지만 그게 여성이기 이른바 때문입니까? 꼭 여성입니다만 사실 형인 김정철이가 예.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꾸 정상국가 이야기를 하는데 예. 자기들 우리를 정상국가로 인정해달라는데 사실은 정상국가로 인정하는 건 국제무대에서 본인들이 정상국가로서 행동을 하면 됩니다. 비근한 예로 2015년도에 러시아 혁명 100주년 행사 때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거기 갔다 와서 처형됐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다자외교 무대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을 했어요.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자외교 무대라는 건 뭡니까? 가나다 순이나 알파벳 순으로 정상 지도자 세워야 돼요. 그거 별도로 자기 특별 대우 안 해줬다고 책임으로 현영철 숙청했거든요. 이런 게 정상외교입니다. 나를 더 특별 대우해달라는 게 정상외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선의를 베푸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결국은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실천이 가능한 남을 신뢰성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제 김여정의 이제 그 김여정 부부장의 어떤 지위랄까 예. 그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번 그 특사단 그 방북 과정에서도 이제 예. 확인이 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본인이 읽고 김여정에게 줬다는 예. 거거든요. 바로 이렇게 김여정한테 바로 넘겼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옆에 앉아 있었는데도 그쪽으로 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 그러니까 둘 사이는 그런 정도로까지 이제 끈끈한 그런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저는 오늘 저 만찬장을 꾸미는 거라든가 저런 그 의전상에도 예. 그 동안에도 김여정 부부장이 상당히 많이 관계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번에 역시 상당히 많이 관여를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그리고 역시 두 명의 그 여인을 좀 정치적으로 굉장히 잘 활용하는 것 같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강성 이미지, 또 비정상적인 그런 이미지를 두 명의 여성을 통해서 상당히 좀 많이 좀 이렇게 카바를 좀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리설주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여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북한 내에서.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고 오늘도 만찬의 장에서도 이제 저런 어제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예. 또 느낄 수 있는 게, 우리도 영부인도 있다라고 예. 하는 그런 의미도 좀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네. 굉장히 우린 정상적인 나라다라고 예.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 그 한 단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화면을 통해서 활짝 웃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전에 데니스 로드만 만났을 때 그때 이후에는 이런 네. 표정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 해맑게 아주 이번 회담을 통해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라고 판단하는 느낌이 보이는데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사실 국제사회에 여러 가지 본인이 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올해 이제 초에 있었던 신년사에서부터 핵단추가 본인의 책상에 있지만 이건 미국을 향한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있었던 6가지 내용들을 보게 되건데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는 않겠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김여정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김여정이 참석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미소외교에 대한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북한에 의한 제재와 압박에 대한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예. 그 이전에 대한민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 대한 가능성들을 계속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김정은이 노리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같이 함께 담보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 만난 특사단이 이제 미국 간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일종의 이른바 뭐 중매 외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북미 간의 대화를 이제 본격적으로 성사시키려면 앞으로 남은 과제가 어떤 겁니까?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중매교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아요. 아, 왜 그 그렇습니까? 스스로가 예. 우리 스스로가 패싱 예. 시킨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우리가 말을 한반도의 그럼 주역인데 쓰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운전자로서 해서 양측을 안 친다라고 봐야지 우리가 그냥 우리가 전통적인 결혼 가서 예. 남녀간의 만남만 하고 우리 중매는 빠지는 겁니다. 예. 우리가 빠지면 안 되죠. 우리 운명을 좌지우지해야 될 예. 건데 역설적으로 저는 북미 직접 대화도 중요하지만 남북미, 한국, 한미, 북 이렇게 만나면 더 좋겠죠. 그 정도로 우리가 여러 가지 역량을 갖춰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담당하는 실질적인 인사들 그리고 그 동아태 담당위원회라든가 미 군사위원회 여러 가지 이른바 아직도 변하지 않는 미국의 네오콘 세력들 예. 이런 사람들한테 설득을 해야죠. 설득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그리고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고 한 말씀만 더 들으면 임동원 전 국정원장이 본인의 피스메이커라는 책에서 정상회담 앞두고 정보 보고를 받았는데 전부 쉽게 말해서 김정일이 뿔난 사람이다.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정신병자가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만나 보니까 얘기 안 됐죠. 정의용 실장의 역할이 그거라고 봅니다. 만나 보니까 예. 그렇지가 않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 나가자 예.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간략하게요. 남북 정상이 다음 달에 테이블에서 만나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 어떤 게 있을까요? 핵심적으로 해결해야 될 실제 얘기. 그 예. 어떤 군사적 그 긴장 완화 방안을 하자라고 그리고 정례적으로 여기서 만나자. 그 정상 만나는데 만나자. 거기서 예. 군사회담 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쉽게 말해서 차담회라도 하고 남북 정상이요? 간담회라도 하자. 이것이 긴장 완화의 가장 실천적 모델이라고 봅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도 예상을 뛰어넘는 카드를 내놨기 때문에 또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이것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데 김병민 교수님. 네. 정치적으로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의도에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텐데 아무래도 지금 시점이 지방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큰 이슈가 되겠죠. 4월 말에 이제 정상회담을 예. 한다는 것은 정상회담 이후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을 거고요. 북미 대화가 이제 곧 성사될 것으로 아마 예측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모종의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까지 끄집어냈기 때문에 특히나 보수 야당이라고 볼 수 있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이번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 이 부분을 가지고 지방선거를 치를 수도 있는 내용들이 있을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일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용 실장을 비롯해서 여야 5당 대표들이 모여갖고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성과를 설명할 것인데 특히나 아마 한국당의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비핵화로 가는 명확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 일단은 지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조차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막아야 되는 것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고요.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지방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를 관통하는 뭐 개헌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한반도 정세를 가지고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결과는 조금 전에 발표가 된 거고요. 이 과정에 있어서 한국당이 지적을 했던 부분은 좀 투명하지 못한 게 아니냐. 좀 뭐 밀실 협의냐 이런 또 비판도 제기하기도 했는데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오해를 살 부분들이 이제 적잖이 있었죠. 예. 사실 그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좀 하락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평창 올림픽 기간 내내 사실은 좀 북한에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손해를 봤던 측면도 이제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번 이제 특사 이제 방북을 통해서 그걸 어느 정도는 만회를 할 계기를 이제 만든 것은 예. 분명한데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반응이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이제 특사단이 가서 뭐 약간의 메시지를 받아오긴 했는데 뭐 실제로 변한 거 별로 없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면서 아니 북한이 뭐 그렇다고 핵 보이고 뭐 포기한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응을 보이면서 다시 또 유보적인 태도 또는 또 강경 모드로 전환을 예.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또 다시 또 급냉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예.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주환 기자 끝으로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물론 기대감이 상당히 큰데 회의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회담에서 성과 봐도 좀 지나면 북한이 또 똑같이 돌아가고 과거에 이제 그런 경험이 되풀이됐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은 과거와 좀 달라야 된다. 이런 비판도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만남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뭐 첫 술에 배부르겠냐라는 예. 우리 속담도 있지만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정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례 그 현안마다 지금 모든 현안을 짧은 만남 속에 다 담아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서로 오해를 보고 과거에 요 말로 대신할까 합니다. 1.11 사태 났을 때 울진 삼천지구 무장공비 사태 났을 때 그 당시에 냉전 체제 때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과의 손은 잡아야 된다. 왜? 손을 잡고 있어야지만 적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다. 한 손에는 손을 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우리가 그 당시에 긴장 모드는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례적으로 만나고 핫라인을 설치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점심에서 뭐 가벼운 인사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있고 사실상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3차 남북 정상회담 당장 다음 달에 이제 열리게 될 텐데 남북 두 정상이 만나서 어떤 약속을 하게 될지 기대감을 갖고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환 기자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의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쓰나미가 불고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안희정 도지사에 대해서는 출당 및 자명 조치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얼마나 민망한 사건들이 좌파 진영에서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일인데 마치 내가 그 사건의 주범인 양 대선 때 얼마나 나를 비판했습니다. 범죄를 공모한 후보를 경쟁 후보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사퇴하십시오. 얼핏하면 나를 덮어 씌우려고 들 때 좀 더 가열 처리해가지고 좌파들 좀 더 많이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권으로 번진 미투 쓰나미, 여야 대표 대응법을 보셨는데요. 추미애 대표 먼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 보시죠. 네, 두 딸 보기 참 부끄럽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어젯밤 늦게 귀가해서 근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대하는 두 딸 보기가 부끄러웠다면서요. 딸들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세상이 아직도 이래? 세상이 무섭고 끔찍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엄마로서 또 공당의 대표로서 참 할 말이 없었다라고 썼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국민에게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요. 정치공학이나 선거공학 등 좌고우면하지 않고 불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서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일단 민주당 대표이면서 또 여성 공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추미애 대표가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은 분명한데 엄마로서의 또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피력을 했습니다. 이제 뭐 그러니까 이번 그러니까 미투 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딸 가진 부모들이 상당히 이제 공감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도 뭐 그러니까 정당의 대표 이전에 그 어머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딸 키우는 어머니로서 이제 그런 느낌을 이제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안희정 지사 건이 이제 불거져 나오긴 했으나 여의도 내에서 그러니까 이런 그 뭐 성추행이라든가 예. 뭐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루머들이 많이 돌고 있었고 또 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뭐 사실은 이제 그 관련된 여러 인물들이 거명도 되고 했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얼마든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까지 별로 이렇게 문제가 안 되니까 그냥 크게 거기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해왔던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 조금 이제 자기 반성을 해야 될 부분도 좀 있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추미애 대표가 또 여성 대표다 보니까 미투 운동 내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 며칠 전에 또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고요. 당내에서 이런 곤혹스러운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어깨가 상당히 좀 무거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라고밖에 예.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특히나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였고 그와 같은 인물이 가지고 있었던 상당히 참신한 이미지가 있었던 건데요. 지사로서 본인이 직속 장관으로 있는 이 비서에 대한 추행이 일어났다고, 예. 추행 폭행이 일어났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과거와 달리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당일의 뉴스가 보도되고 2시간이 안 되는 시간 만에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서 출당 제명 조치를 결정내린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안희정 전 지사 한 사람의 이야기로 아마 한 정치인의 이야기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여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예. 있는데 분명한 기준을 좀 설정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또 일각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추가적으로 정치인에 대한 미투 운동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당으로서의 조치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까지 뒤따라야 될 겁니다. 예. 안희정 전 지사가 상당히 좀 정치 인생이 굴곡졌었고 또 오랜 기간이 있었잖아요. 이번 일로 뭐 충청 대망론이라고 할까요? 이것도 좀 물거품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뭐 예. 이제 충청 대망론의 주인공이 뭐 안희정 전 지사만 있었던 건 아니죠. 예. 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있었고 이제 여러 인물이 있었는데 어찌됐건 지금 이제 그 여권에서의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였던 것은 분명하지 예.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으로서도 상당히 좀 타격은 있다. 그러니까 뭐 안 전 지사가 정말로 뭐 차기 대권 주자로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최종 뭐 경선까지 통과해서 최종 예. 대선 후보가 될지 안 될지는 예. 아직은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어찌됐건 뭐 이제 여러 명의 유력 대권 주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상당히 이제 손실이 좀 큰 상황이고 당장 사실은 지방선거에도 지금 이게 어떻게 악영향을 미칠지 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한마디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하고 있었고 예. 또 더불어민주당이 뭐 이변만 없으면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이번 그 지방선거에서 압승할 가능성이 그런 높은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이거는 이제 큰 대형 악재가 불거진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앞으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 전 지사를 그냥 제명 처리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예. 뭐 꼬리 자르기 의미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정도로 이게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큰일 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사직 사퇴했고 SNS에 사과글을 올리긴 했는데 안희정 전 지사가 이제 워낙 많은 지지를 받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좀 더 좀 책임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본인 스스로도 이런 네. 얘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 행방이 묘연한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SNS 입장문뿐만이 아니라 국민적으로 앞으로 나와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1차적으로 폭로가 있었던 이 미투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추가적인 피해자가 더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근데 추가적인 피해자가 본인의 실명과 얼굴을 이제 공개하면서 나오기는 쉽지가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안희정 지사가 먼저 모든
모든 내용들을 예. 공개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안희정 전 지사의 고민이 또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제 정치적 문제를 떠나서 사법적인 문제로 넘어갔고 경찰의 내사 단계 이후에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건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진실이라면 형사적 처벌을 면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속에서 결국 정치인 안희정 그리고 앞으로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안희정 전 지사의 선택이 굉장히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예.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안희정 쓰나미 속에서 지금 미투 운동이 더 힘을 받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한 분이 계시죠.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 얘기 좀 들어보시죠. 시작이 되고 본격적으로 되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도 봤듯이 얼마나 민망한 사건들이 좌파 진영에서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개 과정을 보니까 죄다 걸린 사람은 좌파 진영 사람. 36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내 차에는 내 각시 외에는 태워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걸핏하면 그런 문제로 나를 덮어 씌우려고 들 때 참 기가 막히다. 내 차에는 아내 이외에 여성은 태워본 적도 없다. 홍 대표의 주장인데요. 이것은 뭐 사실이겠죠? 뭐 그렇게 일단 믿어야 되겠죠. 예. 그런데 류호의 전 최고위원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뭐 안전지사 건으로 해서 이게 이제 정말로 엄청난 그런 그 일이 이제 폭로가 되긴 했는데 예. 자유한국당도 저는 그렇게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러다가 또 뭐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 쪽에 예. 뭐 현역 의원들 가운데서 뭐 한두 명이라도 나오기 시작하면 이 지금 뭐 홍 대표가 지금 이렇게 장담하듯이 끝까지 정말 웃을 수 예. 있을지 잘 모르겠다. 일단 뭐 좌파 그렇게 생각을 정권 하고요. 더 걸렸으면 그리고 이런 뭐 그런 얘기인데 얘기죠. 이것도 사실은 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그 김어준 씨가 이제 논란 제기를 해가지고 이게 뭐 그러니까 이념 논쟁 비슷하게 예. 또 이제 전개가 되기도 했는데 이건 좌우 이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진영 논리로 이건 이제 풀어서 볼 문제도 아니고 또 어찌됐건 이거는 이제 사람 특히 이제 남성들 그 해당 남성의 여성관하고 이건 직결되는 그런 예.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누구도 지금 뭐 여야 불문하고 예외일 수 없고 그리고 예. 여의도 정치권에 떠도는 소문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좀 적잖은 그런 소문이 예.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게 지금 예. 터질지 사실은 좀 예상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언급하신 부분은 일종의 그냥 뜬 소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이종훈 평론가가 들으신 그냥 소문의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소문이다. 지금 예. 공개를 못 하는 겁니다. 예. 그것이 이제 뭐 사실로 확인된 건 아니니까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오늘 좀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했지만 자기에게 지금까지 씌워졌던 이미지가 다소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 같아요. 대통령 지난 선거 때 돼지발정제 발언 때문에 겪었던 예. 곤혹스러운 내용들이 있는 거고 또 조금 전에 류호의 전 최고위원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행이 있었다는 문제 때문에 한 언론사랑 지금 거의 전쟁과 가까운 사태를 벌이고 있는 뭐 상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안희정 지사, 전 지사의 내용을 가지고 모든 것들 충남지사 후보를 내지 말아라라고 하는 정치적인 공세까지 가는 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이전에 더불어민주당의 반성도 반드시 필요한데요. 과거 이제 최교일 의원의 사건이 만약 이 서지영 검사의 미투를 통해서 촉발이 됐을 때 한국당에 대한 공격에 대한 공세가 있었던 거고 이렇게 특정 정당의 성적인 범죄라든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정당은 전체를 싸잡아서 굉장히 비판했던 문제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못이 있으면 개인의 잘못을 도려내고 고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의 개선 접근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요. 지금은 각 정당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건 이 미투 운동 속에서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 내용을 얘기를 했을까를 주목하고 이러한 일들을 정말 피해자가 2차, 3차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 정립에 손을 좀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뭐 안희정 전 지사와 관련한 이 미투 폭로 사태가 일종의 쓰나미가 되고 있는 것은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허탈함, 일종의 좀 배신감도 느낀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인데요. 폭로가 이뤄진 날 당일에 안희정 전 지사가 오전에 한 행사에 참석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 내의 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에서 미투 운동이 각계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남성 중심의 사회와 권력 질서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남성 중심의 권력 질서와 이 문화가 가지고 있는 폭력성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남아 있습니다. 남성 중심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으면은 힘의 크기에 따라서 계급을 짓는 것, 이게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남성성의 문화의 한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폭력이 다 희롱이고 폭력입니다. 성평등, 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일체의 희롱이나 폭력, 그리고 인권의 유린을 막아내는 새로운 문화들을 만들어냅시다. 김지은 씨가 폭로한 당일 오전에 안희정 지사는 이렇게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대목이 더 이번 일이 납득이 안 간다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좀 분노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얼굴의 이제 안희정이라는 이제 얘기가 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앞에 저런 얘기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저런 얘기를 하고 본인은 정반대되는 또 행동을 실제로 한 거 아니겠어요? 특히 이제 2월 25일에 있었던 미투 운동이 상당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피해자를 다시 만났는데 그날도 또 이렇게 또 가해를 하는 이런 일을 이제 저지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용납하기 좀 힘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진보 진영 인사들이 이번에 이제 미투 운동에 이제 그 가해자로 등장하면서 그러니까 더 사실은 이게 보수 진영 인사들보다 비난을 받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깨끗한 척 하더니 당신네들 보니까 뭐 똑같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지금 이제 욕을 얻어먹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진보 진영 전체적으로 정말로 이 정화 작업에 좀 나서고 그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찾아보니까 여성 인권을 강조한 그런 연설 내용이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네, 특히나 뭐 스위스에서 있었던 내용 자체가 유엔에 있었던 여성에 대한 인권을 얘기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또 보도가 돼서 충격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모든 미투 운동이 나오게 됐을 때 사건이 되짚어 돌아가니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해를 가하는 동안에 침묵하고 방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희정 전 지사의 사건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없었는지 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이게 이제 비단 안희정 전 지사만의 사건이겠는가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이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희정 쓰나미 불똥이 어디까지 튀게 될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개건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